XSFM입니다. PODERA 술안주로도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앞 사연이 새 하나 써들어봤고요. 네.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익명 사연의 소개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았을 때, 네. 예, 제가 세심히 골랐다. 네. 네. 무려, 지금. 4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빡빡 차 있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 네. 예.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기다려 듣는 청취자 1인입니다. 올 초봄에 아는 언니와 그의 남자친구와 술을 먹으면서 팟캐스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실 이야기부터, 그 알시 일부는 그것이 알고 시대. 이런 그 알시. 그 알시 요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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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팟캐스트 싫어. 싫다. 네. 등 다양한 팟캐스트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 말고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이 들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세상은 좁은 것 같은데 넓은가 보다 부터 그거 듣는 거 다들 숨기고 사는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도 요파씨의 사연 한번 보내봐라. 근데 그건 마지막에 좀 웃겨야 하는데 라는 말을 듣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이거 보세요. 이제까지 사연이 당첨되신 청취자 여러분, 댓글 웃겼습니까? 우리가 하잖아. 걱정 말고 보내주세요. 네. 혹시나 소개된다면 익명 요청합니다. 메일에 보내니는 제 이름입니다. 알아요. 네. 미리 밝히지만 저는 미대를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원래는 네. 땡인데 네. 이분도 걱정하셨어요. 이 다음부터 읽지 않으실까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이 줄을 보고 읽기 시작했어요. 네. 양심이 있군 이러면서 존재 그 자체로 힘든데 우리는 네. 조땜이 일어난 사건은 작년 4월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려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에겐 대학 동기 1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연배 확인됐습니다. 네. 싸우고 정들고를 반복하고 대학 내내 짝꿍처럼 지냈으니 언제나 대학 사람들은 마주칠 때마다 짝꿍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대학 친구 그런 친구도 있죠. 네. 오랜만에 만나면은 꼭 나한테 걔 잘 지내냐고. 그렇죠. 네. 대답은 뻥하죠. 어떻게 하냐. 그렇죠. 항상 앞에서 웃습니다. 네. 망할 내가 어떻게 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러면서. 네. 그 친구는 아주 예의 바른 친구였습니다. 특히나 술자리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꼭꼭 챙기는 예의 바른 친구였습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예의 바르다고 해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매우 예의 바른데 술만 마시면 이런 게 아니라. 졸업 후에 그 친구는 강북 어딘가에 미술학원을 차렸고 네. 다른 학원에서 알바하고 있는 저에게 보조 강사로 일해달라고 작업실에 와서 진을 치는 바람에 몇 달 일을 해줬지만 네. 이상하게 알바비를 제때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알바비를 제때 받으면 이상하다는 말도 많이 하죠. 네. 학원에 각종 쇼핑 택배가 계속 배달되어 왔지만 원비가 잘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늦게 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네. 그죠? 쇼핑보다 사람이 귀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친하다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냥 되게 사람이 나빠졌어요. 무슨 소리야? 언젠 좋았다고. 근데 나빠진 게 네. 어릴 때 사귀었던 친구는 확실히 나를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네. 예, 그놈이 다 커서 그놈 되거든요. 얘 뭐 이제 약간 마초적이고 뭐 좀 아까 허언증 얘기 나왔지만 허언증 얘기 있고 센 척 좋아하고 뭐 술 먹을 때 인사불성 쉽게 되고 뭐. 네. 그러면은 커서 되는 게 뻔해요. 예, 세무공무원 돼가지고 뭐 기업 직원들 못 살게 굴고 맨날 술 얻어먹고 막 네네. 혼자 나왔다 쳐 부르고 막 술값 내기하고 그렇게 늙는 거예요. 그 비슷합니다. 대학생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그 친구는 그 싸가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전시 날짜에 임박하고 작업량이 많아져서 친구 학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작업비가 많이 들면서 도와주러 온 후배들에게 밥 사줄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머리를 굴려보니까 친구 학원에서 하루 일한 돈을 못 받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4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돈이면 애들 밥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지만 그 돈은 입금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바로 입금해 줄게.
했지만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2010년도 일입니다. 네. 이제 일을 크게 하다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못 받은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런 4만 원은 이분은 찌질해 보일까봐 연도만 많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네. 예전에도 급할 때 몇만 원씩 빌려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돈을 주는 친구였다는 생각이 났고 네. 학부 때 그랬나 보네요. 안승준 군이 이렇게 조용하게 들을 때가 없어요. 네. 네, 뭔가 기억나고 있다. 것으로 보여요. 네네. 네. 제가 안 갚은 사람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 맞아요. 자기가 빌린 걸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예. 역시 이 친구와 돈에 얽힌 일은 안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3년 뒤에 A는 잘 되던 강북의 학원을 팔고 강남으로 가서 원비를 많이 받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바로 팔고 강남 지역 학원으로 아는 언니와 함께 학원을 차렸습니다. 네. 그때쯤에 저는 A와 짜증나는 일도 있고 해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유학 간 동기들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동기 모임에 갔다가 네. A 누나는 왜 안 왔어? 누나들 싸웠어? 하는 말을 듣고 네.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연락 잘 안 해서 몰라. 라고 말하고 나서 모임 중에 한 놈이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바꿔주었습니다. A를. 네. 어색하게 통화를 하게 됐고 A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그냥 미대생이 아니에요. 미대생들 중에서도 호구예요. 네. 예, 지금 미대생에게 호구 잡힌 미대생 얘기는 처음 나올걸요? 미대생 사연 치곤 신선하다. 예. 네. 모임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A와 카톡을 했고요. 네. 거의 12시가 다 돼가던 시간에 A가 작업실로 왔습니다. 몇 년 같이 지낸 친구라 그런지 오랜만에 봤는데도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네. 밤새 맥주를 마시면서 저는 A가 만난 많은 남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맥락상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도 네. 되게 슬프네요. 슬프네요. 네. 그렇게 다시 만난 A는 얼마 뒤에 늦은 시간에 작업실 앞에 찾아왔습니다. 네. 친구는 고민이 있다면서 작업실 메이트들이 다 떠나고 둘이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네.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민이 뭐냐? 분명 남자 문제겠지 했는데 아니라면서 같이 동업한 언니가 비어있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네. 지나가던 학부형이 본 것 같다면서 그게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소문이 나면 끝장이다. 학원도 잘 안 되고 같이 일하는 언니도 나도 지금 투잡 뛰는 중이야. 라면서 학원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네. 네. 미네랄 캔다고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학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학원의 영업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밖에서 뛰고 오죠. 아, 그래요? 예. 밖에서는 또 고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동업하는 언니가 학원 일을 그만뒀으면 한다고 그 언니가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고 그냥 자기 혼자 운영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거 지금 보니까 그 언니가 담배를 핀 거고 언니가 그냥 계속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자기 동업자 뒷담 까는 거군요. 네네. 예. 담배도 지금 보니까 언니가 학원에서 담배 폈는데 지나가면서 학부형이 받고 지금 언니도 나도 투잡을 뛰는데 지금 뭐 언니랑 잘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은 알죠. 네.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동업자에 대한 뒷담을 까는 사람이 있으면 네. 보통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요. 네. 네. 그럼 동구에서 있으면 그렇게 해봐. 학원에서 언니가 가져가는 수입이 얼마 없다면 언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네. A와 동업한 언니는 저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얼마 안 돼서 또다시 밤에 A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는 서울 작업실에서 경기도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네. A가 왔으니 오늘도 집에 가긴 글렀구나 생각하면서 테이블에서 또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업한 언니랑 얘기 잘했어? A. 아니 못했지. 일단 내가 내줄 돈이 없잖아. 네네. A. 학원이 너무 힘들어. 당장 애들 종이랑 물감 살 돈도 없어. 네. 라면서 학원 경영 상태가 최악인데 그 언니는 투자한 금액이 조금이라 그런지 전혀 책임감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기 시작했고 네. 당장 내보내기 위해서 최소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책임감 없는 그 언니를 같이 욕해줬습니다.
본인 입장에선 고마운 친구, 네. 저희가 보기엔 호구, 네. 혹은 호구의 호구.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패턴이 사실 반복되고 있죠. 네. 본인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관계인데 아, 그렇구나. 별로 할 말이 없는 관계인데 계속 대응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은 눈치가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주변을 맴돌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한 밑에 세 줄로 내려왔더니 네. 시작되네요. 아니나 다를까. 네. 그죠. 안승준 군 말대로죠. 과일 근처를 향하는 파리와 같이. 네. 초파리. 직진해서 오지 않습니다. 네. 당장 200만 원이라도 좀 구해야 되는데 라면서 둘이 테이블에 앉아서 돈 빌릴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지만 네. 그럴 구멍은 없었습니다. 둘이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하는데 실제로는 친구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대잖아요. 네. 다 힘들죠. 직군 비하. 네. 이해는 하지만. 네. 더군다나 A와 제가 아는 교차되는 사람들은 다들 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술과 담배만 놓고 200 하면서 날이 밝아왔습니다. 두 번 하면 400이 되죠. 그렇죠. 네. 갑자기 A가 너 신용카드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만 확인해보면 안 될까? 세상에는요. 네. 확인만 해보는 것들이 있고 그쵸. 확인하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확인만 해봐. 참네. 이게 더 웃겨. 그냥 확인만 해볼게. 네. 그냥 확인만 해볼게. 아니 바보입니까? 자기 신용도로 알 수 있는 남의 신용도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남이 돈을 얼마 빌릴 수 있느냐밖에 알 수 없잖아요. 에이, 그냥 확인만 해볼게 라는 말은 이거는 이미 당신을 호구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애인이 아니고 성범죄자가 접근할 때 쓰는 말입니다. A, 나 얼마 전에 카드 전부 없애버리고 있는 카드 하나는 친구가 대출받아서 쓰고 있어서 나는 못하거든. 사실 뭘 해석해.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예. 몇 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한테 신용카드 한 장이 있긴 했습니다. 유학 실패 후에 짐 정리하러 간다고 뻥치고 놀러갈 계획을 세울 때 네. 엄마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엄마 얼굴 보고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패밀리 카드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미친 듯이 놀다가 한국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으로 맞는 후폭풍을 만들어주고 네. 집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 흑역사를 만들어준 친구입니다. 네.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건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 카드가 아니야. 제 생각할 때는요, 카드를 보여주지 않고서 이미 이실직고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우리 엄마가 관리해. 미안하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 나도 해주고 싶어도, 너가 혹시 빵꾸 낼 때 갚아줄 상황이 안 돼. 미안하다. 네. 네. 거절을 잘 못하신다. 거절할 때는 마지막 문장을 쓰시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너가 빵꾸 낼 때 갚아줄 상황이 안 된다. 네.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친구는 뭐가 미안하냐며 너가 미안할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네. 그 뒤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갈게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왜 밤까지 술 먹었느냐 안 친한 사람하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당장 학원 월세 날인데 네.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하철 안산선 상록수역에서 만났던 증산도인 분들이 떠올라요. 네, 저를 교회에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 깨닫자 네. 빵이라도 사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네. 네. 뭐라도 하나 그렇죠.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싶은. 네. 동기 오빠들이 학원 사정 알고서 몇 번 내준 적이 있다면서 오빠들한테 참 고맙다라면서 학원 월세까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제 통장엔 5만 원뿐이었고 네. 결정적인 희소식이죠. 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학원 경영이 힘들어서 동업한 언니의 노트북을 전당포에 맡겼었다는 말도 해주더군요. 네. 친구 A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술을 먹었으므로 잠을 자지 못해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다 있다. 안타깝네요, 정말.
내 카메라라도 가져가서 맡길래? 근데 저거 산지 너무 오래된 건데. 대박이네요. 이 뭔가 이런 말을 본인 스스로 하다니요. 그리고요. 판단은요. 네. 이 친구와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네. 뒤는 세트 메뉴입니다. 네. A. 그거도 돈이 될까? 아니야. 손살에 칠 줄 알았더니 그게 돈이 될까? 아니야, 미안해서 어떡해. 근데 돈이 되겠어? 이런 분위기군요. 나한테 지금 제일 비싼 물건은 카메라가 전부야. 네. 저기요. 네. 이런 말은요. 사채업자한테도 안 하는 말입니다. 자, A는 저걸 어떻게 가져가서 전당포에 맡기냐고 하더니 카메라 정품 맞지? 감추지 못합니다, 마음을.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돈 빌리러 왔다. 그렇죠.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돈을 빌려야겠다라고 몇 달 전부터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돈 빌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하면서 카메라를 주섬주섬 꺼내는 저에게 카메라와 렌즈, 배터리, 충전기 등 네. 소모품도 다 있어야 제대로 값을 쳐준다면서. 여기 오타가 충전기가 아니라 충전기라고 써졌는데 네. 이 사연 자체가 그냥 충전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연 쓰신 분이 호구의 충정이 빛나는. 그렇죠. A에 대한 어떤 충정이 빛나는 기행문. 충전기. 충전기. 생각할 때 정신분석학적으로 본인이 쓰는 언어 속에 그 의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충전이 들어와 있다. 네. 돈을 어떻게든 꺼줘야겠다는 그런 겁니다. 네. 충전기를 가져가셨고요. 네, 친구분이. 제 카메라 가방은 어느새 A의 어깨에 걸려 있었고. 가방에 진짜 바리바리 닫은 거죠. 이히. 그렇게 같이 작업실을 나와 저는 경기도행 아침차를 타기 위해 길 중간에서 헤어지고 걸어가는 중에 네. 급 화가 밀려왔습니다. 이래야 전형적인 호구죠. 네, 그렇죠. 당하고 10분 뒤에 화나야 됩니다. 아무래도 분명히 제 카드로 돈을 빌릴 목적으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저희는 한 20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년 동안 제가 사는 패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는 저한테 카드 대출을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새벽까지 저를 괴롭힌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전당포에 맡겨진 카메라는 네. 역시 소소한 몇십만 원 정도의 현금으로 환산이 되었고 네. 저는 디지털 전당포가 있다는 말만 듣고 실제로 사용한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네. 네. 한 달이란 기한 안에 돈을 갖다 줘야 많은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네, 그게 전당포지요. 그렇죠. 당장 알바를 했고 한 달 기한이 거의 되었을 무렵 네. A와 연락하여 A 돈과 제 돈을 합쳐서 전당포에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왜 제 돈을 합치죠? 앞으로는 이제 인권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햇님 사연이라기보다는 호구 사연이다라고 부르는 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당장 알바를 했고 그래 흐름으로 보면요. 네. 이 돈을 메꿔주려고 돈을 그러니까.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카메라만 찾고 오려고 했지만 A가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대놓고 사람을 돈 빌려주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면요. 갚았잖아요? 네. 그럼 또 빌리려고 할 겁니다. 아니야, 집에 일 있어, 가봐야 돼. 그리고 너 커피 사 먹을 돈은 있냐? 그 돈부터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강남역의 한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고 무슨 소리야? 네. 대충 얘기하고 나와 A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분 생각이겠죠? 네. 네. 주말에 사람 넘치는 강남에서 멀리 강북의 제 작업실에 카메라와 무거운 삼각대까지 들고 오면서 네. 다시 짜증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이거는 진짜 예, 그레이티스트 호구. 앞으로 진행되는 거 화내지 마세요. 네. 예, 진행되는 거 보시죠. 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10년 동안 친구였는데 내가 큰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고작 몇십만 원은 너무 치졸한 인간 아닌가. 그러니까 고작 몇십만 원에 뭘 했다는 건가요, 지금?
자기가 짜증난 게. 커피 사 먹을 돈 있냐라고. 네, 그런 소리도 하고. 그 돈부터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을 한 게. 네. 치졸하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빌려준 돈은 크기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큰 돈 빌려주면 뭐가 다를 것 같죠? 있는 만큼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돈이에요. 네. 초등학교 2, 3학년 때 1,000원을 빌려준 거나. 그렇죠. 나중에 뭐 사업하다 뭐 10억을 빌려준 거나. 사실은 똑같은 돈입니다. 그럼요. 카메라도 네네네. 정품이었는데. 혹시 이분이 샤이니 팬이었으면 매우 비싼 것이었을 것이다. 돈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하지. 아니야! 돈을 빌리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무 마음이 옹졸한 건 아니었을까.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옹졸했다 하는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겨울이 와서 저는 시즌 알바를 했고 이 시즌 알바는 저에게 1년 중 단기간에 많은 돈을 만들어주는 알바였습니다. 한 달 정도의 알바를 끝내고 메뚜기처럼 사는 것도 나이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조언을 얻어서 학교 미술 강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전에 학교 경험도 있고 당연히 서류 통과쯤이야 했던 오만함은 서류 광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런. 또한 그 시기 만나던 남자와도 잘 되지 않아. 다 50만 원 때문에 생긴 일 같잖아. 아침에 눈 뜨면 술. 근데 저는 이건 특이해. 그 다음은 특이했어요. 네. 점심에 술. 밤에 술. 리빙 라스베가스. 자, 이런 한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시도 없고 일도 못 구하고 남자도 사라지고 네. 정말 외로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잃었다는 마음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부터 술만 먹고 오락가락한 정신에 술 기운에 A에게 전화를 아이고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점심부터 술만 먹고 오락가락한 정신에 술이 A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구나. 저 못한 줄 알았더니 술이 A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술이 했어요. 저는 그 30년대 워너브라더스 만화 보면 이렇게 스튜를 끓이고 있으면 냄새가 나가지고 그 톰의 싸대기를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제리의 싸대기를 때리고 그렇죠. 술이 전화를 해준 거죠. 술이 스마트폰을 술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올라와서 술이 잠금 해제를 슥 하더니 전화를 건 거예요. 네. 잘 지내냐? 미안해. 내가 너무 옹졸했어. 미안해. 돈 꿔준 사람이 미안하단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네. A는 괜찮다면서. 당연하지. 돈 꾸고 반밖에 안 갚았는데. 네. 어디냐길래 작업실이라고 했더니 30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자, 계속 빨리 읽어주세요. 나 대박입니다. 너 요즘도 돈 구하고 다녀? 얼마 필요해? 나 이래서 돈 조금 있는데 빌려줄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A는 지금은 상황이 좋다며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A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주말에 A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 A, 너 돈 있으면 지금 보내줘. 나, 얼마나? A, 있는 거 전부 다. 여기서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만나요. 송은희 씨, 김숙 씨의 방송으로. 있는 거 전부 다. 네. 은행 강도. 그니까. 안드로메다로 가 있던 정신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잖아 하는 생각과 동시에. 미안해. 어제 형부 빌려줬어. 당장 10만 원 있으니까 그거 보낼게. 네. 이렇게 보내주고. 나는 그냥 옹졸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술을 끊으세요. 네. 그죠? 10만 원은 10년 우정에 결혼식 축의금쯤으로 치자하고 네.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A에게 전화 문자가 왔습니다. 다 씹었습니다. 네. 저는 작업실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네. 문자. 네 작업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 네. 저는 또다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작업실 근처 카페에 있다고 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네. 추운 날에 무작정 와서 기다리면 어떡해. 마음이 좋지 않잖아. 했더니
A는 내일이 네 생일인데 초콜릿이라도 주고 가려고 했다면서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는 왜 이리 마음이 작을까? 실제로 하셔야 됐던 생각은요. 얘는 왜 이리 선물이 작을까입니다. 자, 네. 나. 근데 넌 왜 주말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 혹시 사채라도 썼어? 네. A.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아니면 다행이고. 학원은 정리 중이야? A. 같이 동업하던 언니 내보내고 지금은 내놓은 상태야. 근황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나. 혹시 작업실 들러서 나 없으면 2층 사장님한테 비상키 있어. 추운데 밖에서 앉아있지 말고 사장님한테 친구라고 말하고 열쇠 빌려달라고 해. 결말에 힌트가 좀 나오고. 네. A. 아, 정말? 사장님한테 왜 비상키가 있어? 이 질문은요,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확인 절차죠. 나, 연탄난로 때문에 서로 불도 빌리고, 한겨울에 일한다고 작업실 안 나오면 물 얼고 그럴 때 와서 대신 불 피워주셔. 와. 네. 다음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A가 생일날 뭐 하냐고 하길래, 나, 남자친구 만나서 점심 먹을 것 같아. 생일이니까.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저는 작업실에 들러서 네. 남자친구와 점심 약속을 하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중간에도 A에게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A. 언제 와? 몇 시쯤 작업실 들어갈 것 같아? 네. 나. 모르겠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 A. 그래. 생일인데 남자친구랑 있어야지. 나. 그래. 이렇게 언제 작업실에 들어갈 거냐는 문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A는 10년 동안 제 생일날 생일을 축하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일이 지나고 네. 4월쯤 한참 전시 공모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뭐라도 했어야 했기에 전시 공모 날짜에 작업 데드라인을 맞춰놓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작품을 설치하고 카메라 가방을 열었는데 그 큰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정품인데.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부속품도 같이 말끔히 증발했습니다. 네. 충전기와 같이 말이죠.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났지만 네. 네. 역시 나는 인간 되기는 글렀나봐 의심이나 먼저 하고 그죠? 아, 전술한 건 맞죠? 네. 인간 되긴 글렀죠? 네.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실 창고, 옥상 창고 몇 번을 뒤지고 뒤졌지만 그 큰 카메라가 안 보인다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큰 카메라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이니 팬들이 쓰는 그 흰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요, 크기가 이 정도인데요. 네. 찾아도 안 나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집에 있는 건 네. 애완용 거북이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소파 밑에서 한 6달 살고 나오는 15년. 이사 갈 때 보니까 계시고. 머리를 쥐어짜고 가끔 카메라를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노쇠했다지만 네. 빌려주고 기억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찾아 멘붕이 된 채 아니다, 아닐 거다, 나는 의심병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2층 사장님께 갔습니다. 나 혹시 저 없을 때 누가 열쇠 빌려갔어요? 사장님. 네. 나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네. 네 친구인데 열쇠 좀 빌릴 수 있냐고. 네 친구라길래 내가 사무실 문 앞에 열쇠 있다고 했어. 네. 나 그게 언젠지 기억하세요? 사장님, 내가 치과 치료받은 날이니까 14일이네. 네, 3월 14일. 순간 다리가 풀렸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곡한 문자 몇 개를 남겼습니다. 나 요즘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냐? 네. 나 전시해보고 싶어서 몇 달 준비한 거다. 작업 촬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지금 비싸지도 않은 카메라지만 나 몇 년 전에 그거 살라고 먼지 먹어가면서 알바도 엄청 한 거 너도 알지 않냐? 카메라 맡긴 보관증만 주면 내가 찾아올 테니 연락 좀 주라. 나 좀 도와주라. 답은 몇 시간 동안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본 끝에 A가 경영한다던 학원에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업했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A와 같이 일하던 학원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진심으로 급하죠. 진심으로. 그렇죠. 동업하던 언니가 그럼 왜? 지금 A 학원 안 해. 나 혼자 운영해. 라는 말과 함께 네.
통업하는 동안 A가 투자한 금액이 많아서 학원 경영권 다 맡기고 본인은 알바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데 몇 달 뒤에 건물주가 나타나더니 월세를 지금껏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네. A를 찾는 무서운 음성의 전화도 종종 걸려오고 언니가 다시 걸어보니 땡땡땡 론이었다고. 아. A를 친애하는 그런 데였겠죠. 네. 원생의 원비는 A가 커피 사 먹는 돈으로 쓰였고 대식가인데요. 학원 경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월세를 못 낼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런 일이 터지면서 꽤 오랜 시간 전에 A와 동업관계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제게 묻더군요. 혹시 A는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한지 알아? 나한테도 자주 몇십만 원씩 현금 인출 받아달라 그러고 몇십만 원씩 몇만 원씩 입금해달라 그랬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리야. 그리고 그때 A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네. A가 전화를 안 받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준비한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죠? 네. A! 살다 보니 도둑년 취급을 받는구나. 친오빠가 얼마 도와줘서 지금 상황 아주 좋다. 핸드폰 고장나서 고치고 이제야 문자 보낸다. 너 되는 일 없다길래 너 생일날 불쌍해서 밥이랑 미역국 챙겨갔는데 너 빨리 안 온다고 해서 다시 나왔다. 나 전화는 왜 안 받냐? 사장님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작업실 들렀다 갔다고 말 왜 안 했냐? A 지금 배터리 없어 전화 못한다.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번호 써있길래 혹시나 사장님인가 해서 전화했다. 이건 사실이죠? 네. 가능하죠.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너 안 본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 자신은 미수교국으로 도망가 있겠다. 이 정도가 아닌 이상. 네. 네. 그렇게 저는 A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A의 장편 거짓말에 대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은 꽤 오래 갔습니다. 그렇겠죠. 그 뒤로도 나는 친구를 의심하고 도둑년으로 몰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이고 물론 사연을 보냈다는 건 지금은 철이 들었다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동경 이모와 달리요. 네. 작업실과 집을 몇 번이나 뒤졌습니다. 꿈에도 A가 나오고 뭔지 알아요. 그쵸. A가 들어와서 메모 한 장 남기고 갔으면 의심 안 하지 않았을까? 몰래 들어와서 가져갔을 정도면 대체 뭐라고 다녔길래 저주경이 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진짜 몇 푼 안 되는 건데라면서 혹시 팔고 있을까 하면서 한동안 중고나라를 뒤졌습니다. 네. 그렇게 카메라는 제 생일날 저를 떠나갔습니다. 네. 글을 쓰면서 또 느끼지만 제가 너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의심한 걸까요? 뭐야 이게! 하지만 그렇다면 저를 주려고 만들어왔던 밥과 미역국은 왜 다시 들고 갔을까요? 아니 친구분을 저는 의심하기 싫으시면요 무조건 좋게 해석하세요. 네. 사연 보내신 분을요 기다리다가 본인이 말아먹고 간 겁니다. 맛있네 이러면서. 내가 했지만 참 맛있네. 걱정이나 해주고 난 참 착해 이러면서 간 거예요. 네. 작업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자니 또 끝이 없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좋게됨이 묻어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생일은 매년 돌아오니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이 먹을 때마다 매년 떠오르게 되겠지요. 저도 이미 들어버린 이상 네. 제 생일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렇습니다. 너무 길고 팔이 너무 아픕니다. 무슨 뭐가 길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쓰고 나니 읽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네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처음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요파씨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하고 맨 마지막에 무서운 보세요. 저는 삭제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정말요? 그냥 넣은 거예요. 네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나는 이러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카페베네. 가슈 이러면서 무슨 노래지? 카페베네 딱 뜨고 그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광고해주는 노래. 나는 넘은 것을 해요. 이게 쉬프트 누르고 이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역상으로 뜨잖아요. 흰 글자. A다 뭐 이런 걸까요?
나는 A다. 하여간 나는으로 끝난 다음 편이 있을 것 같은. 이거 봐요. 언제나 요파씨 잘 듣고 있습니다. 외로운 귀들에게 요파씨는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분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나는. 무서워요. 멋있는 사연이었어요. 나는 조선의 공모다. 과거로부터의 편지. 카메라를 빼앗긴 명성황후의 사연을 들으셨고요. 네. 처음부터 적은 돈에 쪼잔하게 구는 사람 있어요. 대학 때 오래 친구를 해보면 네. 그런 사람은 정말이지 스테레오 타입이 됩니다. 평면적 인물이 됩니다. 네. 오래 사귀어보면요,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가 쏠 때가 있고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일관되다 이놈이. 심지어 돈 꿀 때 이유도 말을 안 해주거나 진실성이 그렇죠. 의심스럽다. 네. 그러면 이 사연 안에는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이 사연의 주제는 강원랜드일 가능성도 높고요. 혹은 레츠런 파크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이거는 저의 고정관념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살다가 자영업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월급 노동자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금액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큰 돈을 잡아먹는 업계로 찾아가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 아는 그냥 동네 멍청한 형들이 갑자기 사업해서 잘 됐다. 그러면은 어디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돈 막 팡팡팡팡팡 쓰고 거기 있는 일하는 분 꼬신다고 돈 쓰고 그렇게 돼가지고 돈 날려 회사 돈 날려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자기 재밌는 거 뭘 했을 거예요. 뭘 해도 했을 거예요. 예. 저는 도박이 아니면 뭔가 주얼리나 구두를 수집했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명품 수집했다고 이 정도로. 그러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일단은 네, 뭘 했든 간에 명품 수집인 도박이든 간에 뭘 했다가 사채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사채를 엄청 썼다가 이자를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명품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명품이면 아니야. 명품이면 친구 여럿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들고 나오거든요. 예, 사연 보내신 분이 그런 징후는 없는 거군요. 예, 사연 보내신 분이 이제 우리들이 아무리 인생이 헐렁해도요. 네. 어떤 물건들은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본인 반성이야 좋습니다만은 본인 반성 아직 시작 안 됐어요. 본인 반성을 하려면은 이 A란 친구가 어떤 상황임이 짐작되거나 이런 걸 전혀 눈치채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맞아요. 커피만 마시는 거 한 번 지적했을 뿐이고. 맞아요. 커피값으로 애들 원생비는 그냥 커피값 정도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일지가 미뤄 짐작 유추가 가능한 부분을 하나도 캐치하고 있지 못해요. 네. 맞네요. 결국 아무런 꼬투리도 없어서 결국에는 증거도 없는 거고 네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다고 생각했다라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진짜 의심한 도둑년으로 몰아버렸다고만 돼버리니까. 네.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과 반성의 꺼리라면은 꺼리지 않을까. 네? 그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당한 게 더 바보 같다 이 뜻이죠. 당하더라도 뭘 좀 알고, 그래서 정확한 증거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A는 뭐 한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럼 끌려다녔는가? 장기는 다 가지고 있는가, 네. 지금까지. 중요 포인트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을 위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맞네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게으름이네요. 해안조차 없으면, 부지런히 궁금한 게 있으면 알아볼 생각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알아본 게 없어요. 스스로만 답답했다. 네. 그깟 돈 얼마라고 생각했으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매우 책임감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프라이버시일 수는 있지만 본인한테 이렇게 훅 들어오는 친구 갑자기 카메라 빌리러 오고, 가져오고 대출금 알아보려고 오는 정도의 그런 무례한 친구라면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필요 없이 너 뭔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내가 빌려주겠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서 까든지. 나 너무 민망하게 하네. 나한테 모욕감을 주냐면 하고서 떨어져 나가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미안한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뭐에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면서 맞아. 주고 다시 또 갚고 이런 관계를 했다는 게 너무 어떤 소극적인 부분이 네. 결국에는 이런 관계를 계속 망치는 것이 아닌가. 네. 친구 A 씨가 맑은 콧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네. 무조건 잘못한 것이다.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렇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뭐에 필요한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얼마를 주겠다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거가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도 가끔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없이 맞습니다. 여지를 계속 주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비밀을 지켜줄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 왔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친구. 카메라 호구. 정품을 빌려주는 충정이 있는 친구. 충전기도 있는 친구. 그렇죠. 그렇구나. 호구 힘을, 그러니까 그 A 주변의 친구들 중에 가장 호구 중 한 분이셨던 거예요. 사람 보내주시면 그러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승준 군한테 실제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미대에 이런 애들 많아요. 뭐 이래야 친구가 몇 년을 봤는데. 일단은 제 주변에는 학원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학원을, 그러니까 알바는 많이 하죠. 거의 대부분 하죠. 네. 근데 차리려면 목돈 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제 그게 어떤 지향점이지 않죠, 잘. 왜냐면 이제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사실 미술을 전공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되게 빠른 나이에 뭔가 미술 학원을 차린다라는 건 사실 이제 돈이 되는 직종을 선택한 이런 상당히 빠른 케이스인데. 이게 미술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 해도 좀 빠른 그렇죠. 진로 같고. 곧바로 졸업하고 미술학원을 차리거나 하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약간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거나 돈을 돌리는 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어떤 성향이었을 수도 있죠. 제 예측이 맞다면 이제 그 양아치 용어로 부모님의 목을 조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조르냐면 결혼할 때 쓸 돈을 지금 주라. 땡겨달라. 저는 그래서 부모님의 목을 조르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해서 받아낸 돈이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뭐 알아서 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뭐 끊었다. 그렇죠. 지원을 끊었다. 지원을 꺼내주니까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 네. 그랬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돈 빌리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 보면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건 되게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참 안타깝더라. 네. 그렇죠. 일해서 돈 버는 능력은 또 없어. 네. 재주가 빌리는 재주인지. 하여간. 근데 네. 대박인 거는 정말 나는으로 끝났다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수도 있어. 딱 나는 뭐뭐 하겠습니다 쓰려고 했는데 나는 하는 순간 저쪽에 있는 카메라를 본 거야. 그리고는 나는 앞으로도 뭐 하고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나는까지 쓰고 저쪽에 그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한 카메라가 떡하니 있는 걸 보고 곧바로 이제 창을 닫는다는 게 보내기가 된 거죠. 자기가 키우는 뭐 이구아나나 고양이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가 딱 비킨다든가. 그리고는 창을 닫는다고 하는데 보내기를 눌러가지고 어머 어떡해 친구 A는 도둑이 아니었다. 되게 좋은 사람이었으며 미역국을 이 분의 작업실 앞에서 말아 드셨다. 친구 A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당신은 쪼잔하다. 그렇죠. 호구가 아니며.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동업했던 언니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다. 저는 지금 안승준 군의 추측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네. 올여름 최고의 반전 사연을 들으면서. 블루스 루이스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A가 절름발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가 63번째의 효파 씨의 좋게 된 사연들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